안녕하세요. 애들리 포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인공지능의 최신 동향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구글 딥마인드가 2025년 4월에 발표한 인공 일반지능 안전과 보안에 대한 접근법이라는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 보고서요. 최근 AI 커뮤니티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요즘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GI, 즉 인공일반지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그 위험성과 안전 대책을 다루고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AGI는 이제 단순한 공상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기술로 다가오고 있죠. 그렇다면 구글 딥마인드가 이 보고서를 발표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구글 딥마인드가 이런 포괄적인 안전 접근법을 발표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아닐까요? GPT-4,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대형 모델들의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향상되면서 AI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수십 년 후의 일로 여겨졌던 AGI가 이제는 단 몇 년 안에 실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AI 선도 기업들 사이의 경쟁과 협력 구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엔스로픽은 핵심 관점, 코어 뷰즈라는 문서를, 오픈 AI는 준비 프레임워크, 프리페리드니스 프레임워크를 각각 2023년에 이미 발표했고, 이제 구글 딥마인드도 자사의 접근법을 공개한 거죠. 일종의 업계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글로벌 AI 규제 환경의 변화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AI 행정명령, EU의 AI 액트, 영국의 AI 규제 프레임워크 등 주요국에서 AI 규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기업들이 자발적인 안전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자신들이 책임 있는 AI 개발자임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보고서는 몇 가지 핵심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 보고서는 5가지 핵심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어요. 첫 번째는 현재 패러다임 지속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패러다임 지속이란 현재의 AI 개발 접근법이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이에요. 이 패러다임은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계산 능력과 데이터의 확장. 둘째, 학습과 탐색을 통한 이러한 자원의 활용. 셋째, 알고리즘 혁신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죠. 쉽게 말하자면 현재 GPT나 제미나이 같은 대형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 급격히 바뀌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인 셈이군요. 두 번째 가정은 인간 능력의 한계 없음인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가정은 AI 능력이 인간 수준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미 체스, 바둑, 단백질 구조 예측 같은 특정 영역에서 AI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잖아요. 구글 딥마인드는 이런 초인간적 능력이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가정인 불확실한 개발 일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가정은 AGI가 언제 개발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구글 딥마인드는 2030년까지 특별한 AGI, 익셉션을 AGI가 개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한 AGI란 다양한 비물리적 작업에서 상위 1% 수준의 숙련된 성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AI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와, 그렇다면 불과 5년 이내에 그런 수준의 AI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놀랍습니다. 네 번째 가정은 발전 가속화 가능성이죠? 맞아요. 이는 AI가 과학 연구와 개발을 자동화하면서 발전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가정이에요. AI가 자신의 개선에 기여하면서 일종의 지능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를 품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 가정은 대략적 연속성인데 이는 좀 복잡한 개념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대략적 연속성이란 AI 능력이 계산력, 연구 노력, 데이터 등의 투입에 비례하여 급격한 점프 없이 비교적 매끄럽게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이에요. 즉, 어느 날 갑자기 AI가 폭발적으로 초인간적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의미죠. 이해가 됐어요.
이 5가지 가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네요. 특히 마지막 가정은 우리가 AI의 발전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가정들을 바탕으로 구글 딥마인드는 AGI의 위험 영역을 분류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했는데 이제 그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좋아요. 구글 딥마인드는 AGI의 위험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분류했어요. 오용, 오정렬, 실수, 그리고 구조적 위험이죠. 각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먼저 오용. 미슈스는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AI 시스템을 해로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가 AGI를 이용해 생물무기를 개발하거나 해커가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정렬, 미설라인먼트는 AI 시스템이 개발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로운 행동을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정확해요. 이는 AI가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목표를 추구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을 속이는 경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HAL9000이나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시나리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영화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던 시나리오가 실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니 놀랍네요. 세 번째 위험 영역인 실수, 미스테이크스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실수는 AI 시스템이 의도하지 않은 해로운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전력망을 관리하는 AI가 정비가 필요한 송전선을 인식하지 못해 과부하를 일으키고 정전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는 악의가 없는 단순한 실수지만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구조적 위험, 스트럭처럴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구조적 위험은 여러 행위자, 즉 인간, 조직, AI 시스템이 관련된 역학에서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예를 들어 AI가 정치적 담론을 예고하거나 인간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능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경우죠. 이는 특정 AI나 사용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체 시스템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구글 딥마인드는 이 4가지 위험 영역 중에서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구글 딥마인드는 특히 오용과 오정렬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실수와 구조적 위험은 범위가 너무 넓거나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주요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제시하는 오용과 오정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볼까요? 좋아요. 딥마인드가 제시하는 오용 위험에 대한 접근법은 위험한 능력에 대한 접근 차단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한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험 능력 평가예요. 위험 능력 평가라면 모델이 실제로 위험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맞아요. 이를 위해 3가지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위험 모델링, 스레트 모델링으로 어떤 위협 행위자가 어떤 능력을 이용해 어떤 해를 입힐 수 있는지 파악하는 거죠. 둘째, 위험 능력 평가, 리스크 케이퍼빌러티 어세스먼트로 모델이 실제로 그런 위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테스트를 수행해요. 셋째, 능력 유도, 케이퍼빌러티 인덕션을 통해 모델의 전체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평가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평가를 통해 모델이 위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그럴 경우 여러 가지 배포 완화 조치를 적용해요. 첫째, 안전 후훈련, 세이프 포스트 트레이닝으로 모델이 해로운 요청에 응답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둘째, 능력 억제, 케이퍼빌러티 서프레션을 통해 위험한 능력 자체를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방법을 적용해요. 셋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가 위험한 능력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감지하고 대응하죠. 넷째, 접근 제한, 억세스 리스트릭션을 통해 확인된 사용자 그룹과 사용 사례로만 접근을 제한해요. 굉장히 다층적인 방어 전략이네요. 그리고 모델 가중치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모델 가중치가 유출되면 앞서 말한 안전장치들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 접근 제어 및 인증, 환경 강화, 암호화 처리 등의 방법을 사용하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완화 조치의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것이 바로 레드팀 테스트예요. 이는 악의적인 행위자의 관점에서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내는 과정이죠. 레드팀이 시스템을 공격하고 블루팀이 방어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완화 조치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정말 포괄적인 접근법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오정열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볼까요? 네, 딥마인드의 오정열 위험에 대한 접근법은 두 가지 방어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어선은 처음부터 정렬된 모델을 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어선은 첫 번째가 실패하더라도 오정렬된 AI가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이죠. 첫 번째 방어선인 정렬된 모델 훈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첫 번째 방어선은 세 가지 주요 기술로 구성돼요. 첫째, 증폭된 감독, 앰플러파이드 오버사이는 AI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간의 감독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두 개의 AI 시스템이 서로 토론하면서 각각의 약점을 지적하고 인간 판사가 이를 평가하는 디베이트 방식이 있죠. 흥미로운 방식이네요. AI를 사용해 AI를 감독한다니 아이러니하면서도 실용적인 접근법 같아요. 맞아요. 둘째, 모델 행동 유도는 증폭된 감독에서 얻은 신호를 사용해 AI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셋째, 강건한 훈련은 다양한 상황에서 AI 시스템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특히 적대적 학습을 통해 모델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어선인 오정렬된 모델 방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두 번째 방어선은 첫 번째 방어선이 실패해서 AI가 오정렬되더라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을 사용하죠. 첫째, 보안은 오정렬된 AI를 신뢰할 수 없는 내부자로 취급하고 접근 제어, 샌드박싱, 로깅 등의 보안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내부자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마치 회사 내 스파이를 다루는 것처럼 AI를 취급한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둘째, 모니터링은 AI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문제 발생 시 개입하는 거예요. 이때 다른 AI 시스템을 사용해 모니터링을 자동화할 수도 있지만 모니터링 AI가 주 AI와 공모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요. 이 두 가지 방어선 외에도 추가적인 연구 영역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딥마인드는 이러한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추가 연구 영역을 제안했어요. 첫째, 불확실성 추정은 AI가 자신의 불확실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더 안전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에요. 둘째, 안전한 설계 패턴은 안전을 고려한 AI 시스템 설계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죠. 셋째, 해석 가능성은 AI 시스템의 내부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정말 포괄적인 접근법이네요. 그런데 AGI가 가져올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위험만 이야기하다 보면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딥마인드는 위험에만 집중하지 않고 AGI가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혜택도 강조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 세계적 생활 수준 향상이에요. 전 세계적 생활 수준 향상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말하는 건가요? AGI는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전 세계 GDP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러셀은 AGI가 지구 전체의 생활 수준을 현재 선진국의 88%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이는 182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글로벌 GDP 증가와 맞먹는 10배의 증가를 의미해요. 정말 엄청난 경제적 영향이네요. 맞아요. 또한 교육 접근성과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AGI는 개인화된 적응형 학습 경험을 제공해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고품질 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죠. 실제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10살 어린이 중 57%가 간단한 텍스트를 읽지 못한다고 하는데 AGI는 이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요. 의료 분야에서의 혜택도 클 것 같은데요. 맞아요. AGI는 더 정확한 진단, 개인화된 치료 계획, 가속화된 약물 발견 등을 통해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요. 특히 소외된 지역에서의 의료 서비스 개선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혜택 영역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인간 지식 확장 및 과학적 발견 가속화예요. AGI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크게 확장시켜 연구 제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 AI 시스템을 동시에 적용해 에너지, 환경, 건강 등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노벨상 수준의 발견을 하는 AI 과학자를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실제로 노벨 튜링 챌린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는 노벨상 수준의 발견을 할 수 있는 자율 AI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AGI는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 세트에서 통찰력을 얻고 엄청난 솔루션 공간을 빠르게 탐색하며 이전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세 번째 혜택 영역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정보 처리 향상 및 혁신 장벽 낮추기예요. AGI는 고급 도구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편화하며 창의성과 혁신의 장벽을 낮출 수 있어요. 즉, AGI가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말이군요. 맞아요. 예를 들어 최근 머천트 등은 딥러닝과 그래프 신경망을 활용해 220만 개의 새로운 결정 구조를 발견했는데 이 중 38만 개는 안정적인 물질이었어요. 이는 인류가 알고 있는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물질의 수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킨 거죠. 이처럼 AGI는 혁신의 속도와 범위를 크게 확장할 수 있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이제 딥마인드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해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딥마인드의 보고서는 포괄적이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있어요. 먼저 가장 큰 한계점은 거버넌스 측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거버넌스라면 AI 규제나 국제 협력 같은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보고서는 주로 기술적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효과적인 거버넌스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AGI 안전은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제적 협력과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문제죠. 또 다른 한계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한계점은 구조적 위험을 보고서의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점이에요. 구조적 위험은 AI가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다루기 위해 중요한 영역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요. 그렇군요. 또 다른 한계점이 있나요? 세 번째 한계점은 실용적 구현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보고서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 자원 할당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요. 마지막으로 현재 AI 개발 패러다임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번째 한계점은 보고서가 현재의 AI 개발 패러다임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작성되었으며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이라는 점이에요. 만약 새로운 AI 개발 방식이 등장한다면 이 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재고되어야 할 수도 있죠. 한계점도 있지만 이 보고서의 강점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첫 번째 강점은 포괄적 접근법이에요. 위험 영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완화 전략을 제시한 점이 인상적이에요. 두 번째 강점은 두 가지 방어선 전략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렬된 모델 훈련과 오정렬된 모델로부터의 방어라는 두 가지 방어선 접근법은 중복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안전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강점은 실증적 연구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보고서는 실증적 연구와 경험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론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실제 AI 시스템에서 관찰된 현상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 것도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보고서는 위험과 혜택을 모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AGI 개발을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그 혜택을 최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살펴본 구글 딥마인드의 AGI 안전 접근법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 첫 번째 핵심 인사이트는 다층적 방어 전략의 중요성이에요. 딥마인드는 단일 방어선이 아닌 여러 층의 방어 전략을 제시했어요. 정렬된 모델 훈련부터 오정렬된 모델 방어까지 여러 층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AGI 안전의 핵심이라는 거죠. 맞아요. 금융보안이나 핵안전 분야에서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개념인데 어느 한 방어막이 뚫려도 다른 방어선이 지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인사이트는 기술과 거버넌스의 상호 보완성이에요. 비록 이 보고서가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요. 결국 AGI 안전은 기술, 정책, 거버넌스가 함께 작동할 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그렇죠. 특히 안전 바닥으로의 경쟁, 레이스 투 더 바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표준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인사이트는 AI로 AI를 감독하는 패러다임이에요. 딥마인드는 AI 시스템 자체를 사용해
인간의 감독 능력을 확장하는 방식을 제안했어요. 이는 초인간적 능력을 가진 AI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법이죠. 그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불을 불로 다스리는 것 같은 아이러니한 접근법이지만 AI가 복잡해질수록 AI를 이해하고 제어하기 위해 또 다른 AI의 도움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 인사이트는 안전과 혁신의 균형이에요. 딥마인드는 AGI의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그 혜택을 최대화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개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찾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죠. 맞아요. 위험만 강조해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도, 혜택만 강조해서 위험을 간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법이죠. 균형이 핵심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사이트는 안전한 AGI는 지속적인 여정이라는 점이에요. 딥마인드의 보고서는 완성된 해결책이 아닌 연구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AGI 안전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이 필요한 여정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죠. 정말 좋은 정리네요. 결국 AGI 개발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기술의 안전한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자, 정책 기반자, 시민사회, 학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안전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인 AGI 안전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애들리 포커스에서는 구글 딥마인드의 AGI 안전 접근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리 포커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